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시행된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이제 난이도부터 말하면 사실 쉬웠죠. 네, 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수능만 보더라도 작년 수능은 굉장히 문항 배치부터 시작해서 중킬러 문항들이 굉장히 배치가 빡빡했고요. 그리고 난도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에 비해서 이번 6월 모의 평가는 뭐 자연지리도 그렇고 이제 변별을 줘야 되는 인문지리 문항들, 기후부터 시작해서 뭐 인구, 대도시권 이런 문항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변별력이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등급 컷을 보게 되면은 지금 6월 12일 기준으로 뭐 EBS나 뭐 이투스, 진학사 이런 데를 봤을 때 1컷은 46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를 시사하냐면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좀 학습이 덜 돼 있다. 이런 걸 좀 시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급 컷이랑 별개로 어느 정도 본인이 개념 학습이랑 기출 학습이 좀 돼 있다면 사실 이 시험은 좀 다 맞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오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단원의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 그렇게 조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보충 학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총평을 맞춰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EBSI 사이트 기준으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부터 주요 문항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8문제 정도 주요 문항을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자원 문제가 나오네요. 자원 문제 12번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왜 오답률이 또 이렇게 높은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아무튼 자 우리가 시군별로 자원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나온 지역 먼저 볼까요? 나온 지역 강원도의 화천이 나왔고요. 충남의 보령이 나왔고 전남의 신안이 나왔습니다. 자, 가지역은 서해안 갯벌을 활용한 머드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화력 발전, 우리가 충남의 화력 발전이 굉장히 많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석탄 공급량도 제일 많고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야. 그래서 가가 뭐가 된다? 보령이 된다. 그다음에 나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한 조건을 바탕으로 천일 제어업이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전남의 신안을 골라줄 수가 있죠. 그럼 남은 거는 강원도의 화천이 될 건데 우리가 사실 화천을 낯설어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잠깐 보면 이게 작년 6평입니다. 작년 6평에 화천 나왔습니다. 분명히 기출해서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화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에요. 수력 발전댐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런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천은 꼭 기억해줬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는 화천이 되고,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을 때 1번 헌지 A의 발전량, 화천의 발전량은 우리가 수력 발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속한 도에서는 자 강원도에서는 자 기역 화력 발전보다 태양광이 발전량이 많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발전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화력, 원자력, 수력. 그 다음이 신재생 에너지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지역이든 당연히 화력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화력 발전은 충남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충남이 더 많다. 그 다음에 자 태양광 발전은 우리가 전라도가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호남권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태양광 발전이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정답은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화천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이 문제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언급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우리가 기후에서 맨 마지막에 토양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거 봐봐. 이 문제가 올해 6평이고 이 문제가 2025학년도 대수능입니다. 지금 이 문제랑 이 문제가 사실상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기출을 공부했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틀렸다? 기출 공부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래서 완전 이걸 틀렸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보면 토양은 기후와 식생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우리가 회백색도 갈색 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고. 자, 우리가 토양의 발달도가 높은 성수토는 기반암의 성질을 받는 반대 토양과 기후의 영향을 받는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석회암 풍화토, 현무암 풍화토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성대 토양으로 우리가 기후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회백색토, 갈색 삼림토, 적색토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부지방에 분포하는 게 이제 적색토, 회백색토는 주로 북부지방, 가장 넓게 분포하는 게 갈색 삼림토야. 그러면 우리가 미성숙토로는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충적토와 간척지 주변에 분포하는 염류토가 있다. 이 개념을 구조화시켜서 우리가 외워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되는 건 충적토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자, 석회암 풍화토와 화산해토. 자, 화산해토. 우리가 현무암 풍화토로 예쳐. 그러면 야, 이 분포 지역은 논농사를 많이 합니까? 밭농사를 많이 합니까? 당연히 밭농사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밭농사를 많이 한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야, 회백색토랑 갈색 삼림토는 뭡니까? 성대토양이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 풍화토랑 화산해토는 간대토양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니은만 맞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2025 대수능이랑 쌍둥이 문제다. 이거 틀리면 기출 공부 안 한 거다. 이렇게 반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제조업 여태까지 기출에 비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나온 지역 보면 아산, 그 다음에 광주, 구미.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지역 나왔습니다. 자, 아산은 뭐가 발달했어요? 전자자동차. 광주는 자동차 있고 광산업 발달했죠? 우리가 광산업은 뭐라 합니까? 전기장비라고 하죠. 전기장비. 그 다음에 우리 구미는 전자 발달했죠. 자, 그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자, 전자가 1위인 게 두 동네다. 전자가 1위인 게 두 동네다. 그래서 A가 전자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B가 자동차가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가 아산, 자동차 전기장비 광주가 되고요. 나머지 나가 구미. 배운 대로 딱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전자의 출하액은 우리 수도권이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울산은 자, 자동차가 전자보다 종사자가 많겠죠. 그 다음에 자, 자동차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적어도 광주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구미는 우리 영남 내륙 공업지역으로서 6, 7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된 곳이잖아, 그지? 그러면 광주는 90년대에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시기가 이르죠, 구미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주는 어때요? 대도시야, 광역시야. 그렇기 때문에 공업도시 특성을 띠고 있는 아산보다는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 광역시인 광주는 적어도 공업도시의 특성을 띠고 있는
중급 도시, 중소도시죠. 뭐 중소도시라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아산이 공업도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150만급, 140만급 광주보다는 아산이 2차 산업 종사자 취업자 수 비율이 높겠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문제는 또 작년 6평 이 시군별 출하액 구조 문제랑 판박이죠. 서울의 그 패션 산업 나왔고요. 의복, 그 다음에 파주의 인쇄업 나왔었죠. 이거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로 넘어갈게요. 17번. 자, 나온 지역은, 자, 17번. 나온 지역은, 자, 산청, 진주, 창원인데, 야, 우리가 결국 지역성, 지역의 이미지를 가지고 추론을 해주는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산청은 깡촌이야. 그 다음에 진주는 혁신도시가 있다고 배웠고, 창원은 100만 명의 특례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구가 주는 게 결국엔 깡촌인 산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혁신도시가 입지한 곳은 2010년대 이후에 혁신도시가 입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구가 증가하는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나를 보면 2010년대 이후에 인구가 살짝 증가한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따라서 나가 뭐가 된다? 혁신도시가 입지한 진주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가르칠 때 창원이 작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 붕괴가 됐다 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특례시의 지위를 박탈하게 될 예정입니다. 왜? 결국에 우리가 지방 도시들 다 인구 줄고 있어요. 부산만 해도 인구 굉장히 줄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 이 감소테크 타고 있죠. 그래서 다가 창원이다. 물론 우리가 창원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공업도시로서 성장을 했겠지만,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산청은 진주보다 보유하고 있는 중심지의 기능이 다양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은 100만 명급의 창원이 많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창원이 산청보다 아무래도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 많겠죠.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100만 명의 특례시인 창원이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 역시도 100만 명급의 특례시인 창원이다라고 가볍게 추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우리가 수능 특강 공부한 학생이라면 좀 낯익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 산청, 진주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해가 나왔는데 언제 건축 시기별 주택이 늘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언제 늘었는지 나온 거랑 간접적으로 같은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연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공부도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BS 공부도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개발이 이게 왜 오답률이 높은지 참 이야기해주죠. 우리가 최근에 1, 2년간의 국토개발 정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보죠. 우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이죠. 몇 차 계획이야? 4차 국토종합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신산업지대가 개발된 거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된 거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최초로 제정된 거는 2차예요. 개발제한구역이 최초로 설정된 거는 1차입니다. 도농통합시가 출범된 거는 몇 차? 3차. 우리가 다 정리해줘야 돼.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은 몇 차야? 3, 4차죠. 그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1, 2, 3, 4로 갈수록 수도권 집중률이 높아지는 거지. 지금 이 순간도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높아지고 있어.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KTX 개통. 이거 언제야? 4차죠?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1970년이야. 이렇게 우리가 다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속철도 개통은 2004년 4월 1일.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1970년 개통했습니다. 전 구간이. 이렇게 우리가 다 정리해 줘야 돼. 여기 지금 선지 정리할 거 다 나왔어.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구가 두 문제가 나왔어.
인구가 두 문제가 나왔어. 자, 외국인이랑 약간 섞어서 나오긴 했는데 한번 보자. 자, 나온 지역이 일단 김해양산 묶어서 나왔고 거제 통영 묶어서 나왔고 보성 장흥이 묶어서 나왔어요. 이미지는 뭐야? 김해양산은 최근에 인구가 늘고 있는 신도시 지역이고요. 거제 통영은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겠죠. 그다음에 보성 장흥은 깡촌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외국인 주민의 자 성비가 가장 높은 곳은 아무래도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겠죠. 그래서 나가 뭐가 된다? 거제 통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유소년 부양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근 인구 증가 도시가 높아. 최근 인구 증가하는 동네가 유소년층 인구 비율과 유소년 부양비가 높습니다. 왜? 인구가 유입되니까. 유입되면서 애들 많이 낳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랑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최근 인구 증가 도시가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가가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높죠. 그래서 김해와 양산, 부산의 위성도시 김해와 양산이 된다. 그럼 나머지 다가 전라도 깡촌인 보성과 장흥이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중요한 선지가 이제 나오는데, 먼저 볼게요. 가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낮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인구가, 자, 우리가 김해 양산 인구 알았어야 돼. 김해는 적어도 인구가 50만이야. 이거 작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인구가 적어요. 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성 장흥이 노령화 지수가 높을 거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총부양비라는 게 인구선지에서 나왔을 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가 총부양비라는 것을 청장년층 비율에 반비례한다라고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가 총부양비의 의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결국 우리나라는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가 총부양비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노령화된 국가예요. 한 세종 정도 빼고는 유소년 부양비가 그렇게 높은 지역이 많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에 비례한다? 노년 부양비에 비례한다. 노년 부양비에 비례한다. 총부양비. 그래서 총부양비가 높다는 거는 노년 부양비가 높다. 노년 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총부양비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노년 부양비가 높다라고 내면 너무 싱거우니까 간접적으로 총부양비라고 내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기출에서 최근에 많이 물어보고 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성장흥이 깡촌이잖아. 그럼 김해 양산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으니까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 총부양비의 의미, 인구에서 총부양비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출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포인트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됐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대도시권 문제인데 기출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여기는 의정부고 제가 사는 의정부고 화성, 여주. 자, 어디로 통근통학하는지 보는 건데 우리가 볼 건 결국 서울이죠. 결국에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서울과의 거리에 비례한다. 야, 우리가 서울에서 한 세월 걸려가지고 서울로 많이 통근통학하겠습니까? 출근하겠습니까? 가까운 지역일수록 많이 가겠죠. 서울로. 가까운 지역에서 살아야 많이 서울로 가겠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러면 야, 이 세 지역 중에서 어디 지역에서 가장 서울로 많이 가겠어요? 의정부죠. 이게 의정부라는 걸 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울이랑 가까운 위성 도시가 서울로 가장 많이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어. 지금 봤을 때 그죠? 가져가. 죄송합니다. 서울로 가장 많이 간다.
그래서 가가 뭐가 된다? 의정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랑 여주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화성의 이미지가 어때요? 공업 기능도 있지만 이기 신도시도 있죠. 이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도 입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화성에서 화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이쪽 지역은 다 공업이야. 근데 이쪽 지역이 동탄 신도시야. 그래서 막 GTX랑 광역버스 타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타고 출근 꽤 많이 해요. 화성 사람들. 경부고속도로 타고 GTX 타고 출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주보다는 아무래도 교통 여건도 좋고 신도시가 있는 화성이 좀 더 서울로 많이 간다.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주는 배후 농촌 지역이고요. 그래서 나가 뭐가 된다? 화성이 된다. 다가 나머지 농촌 지역인 여주가 돼 있다. 자, 그랬을 때 수도권 일기 신도시는 애초에 이 세 지역 중에 없고요. 농가 비율은 여주가 높죠. 그 다음에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 화성이 높으니까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주는 깡촌이고 화성은 인구가 100만. 이제 특례시가 됐죠. 어엿하게. 그 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는 의정부가 제일 낮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기호는 잘 풀었는지 오답률 자체는 높지 않았어. 근데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해볼게요. 자, 생소한 지역이 나왔다. 당황 타면 안 돼. 배운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1월 평균 기온이 결국은 최하월 평균 기온이죠. 8월 강수량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 네 지역 중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중에서 가장 추운 곳은 서울이겠죠. 그 다음에 광주, 대구, 부산 중에서 최하월 평균 기온이 가장 따뜻한 곳은 부산이겠죠.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주랑 대구는 어떻게 잡지? 광주랑 대구는 어떻게 잡지? 우리가 배운 거는 광주가 아니라 대구입니다. 대구가 어떤 지역성을 가진다? 우리 남한에서 가장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다. 연강수량 1000mm. 따라서 강수량이 적은 C가 뭐가 된다? 대구가 된다. 나머지 B를 광주로 잡아주면은 되는 겁니다. 깔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1번 A는 C보다 서울은 대구보다 최하월 평균 기온이 낮고요. 그 다음에 D는 B보다 부산은 광주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죠. 그 다음에 야 광주와 대구의 연강수량의 합은 대구가 껴있으니까 아무래도 작겠죠. 서울과 부산은 1600mm 그지? 1600 얘는 몰라도 되고 1000 1400 당연히 얘가 껴있으니까 얘가 작겠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고 우리가 여름 강수 집중률 남한에서 가장 높은 때 어디야? 이 한강유역이 가장 높잖아 그지? 몇 프로? 60%.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다. 정답 몇 번? 5번으로 깔끔하게 골라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6월 모의평가 주요 문항 해봤고요. 지금 우리가 나머지 문항들 있죠. 지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진의 문항들 변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문항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한 10초, 20초 만에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문항들만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에 시행된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주요 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